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남성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그녀와 나눴던 눈빛은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뒤흔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사연자는 우발적인 감정에 휩쓸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고 이후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4세 평범한 남성으로 결혼 12년 차입니다. 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어린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져 갔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설렘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아내와는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로 밝고 활발한 성격에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친근한 이모처럼 대했고 집에 방문할 때마다 아이와 장난을 치며 웃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지를 그냥 아내의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근한 손님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점점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몇 달 전 아내가 시댁에 가며 집을 비웠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가지 물건을 챙겨 며칠간 시댁에 머물기로 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언니가 집에 없다면서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러도 될까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럼 언제든 와? 편하게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저녁 무렵에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꺼내며 요즘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형부, 저도 결혼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녀는 약간 취한 듯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정도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금방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그녀는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는 정말 다정하세요. 언니가 복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고 저는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녀는 제게 자신의 외로움과 고민을 더 깊게 털어놓았습니다. 형부는 어때요? 결혼 생활, 여전히 행복하세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뭐, 평범하지. 결혼한 지 오래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제 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을 때 그녀 역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순간의 판단력 부족이었고 술기운 때문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온 결과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지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고 제 옆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와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메시지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부,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낼 거예요? 어색하게 피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부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와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모든 것을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지랑 같이 저녁 먹자고 했어. 요즘 민지가 힘들어 보이더라고. 형부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 하지만 아내가 준비한 자리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지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반가움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비밀을 폭로할 준비라도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불안 속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라도 한다면 제 삶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에게 휘둘리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의 저녁 자리에서 저는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민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민지의 눈빛은 저를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우리 계속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건가요? 솔직히 저도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마치 폭탄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그냥 다 잊자고 했잖아. 우리 둘 다 실수였던 걸로 끝내야 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형부는 잊었어요? 저는 잊지 못했어요.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자꾸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후회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다는 듯한,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제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날 이렇게 대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아내가 자리를 돌아오자 민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민지의 말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조차 불안하게 느껴졌고, 마치 그녀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형부,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감정 가지고 언니를 마주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더 만나서 뭐 하려고? 그냥 각자 사는 게 답이야. 하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형부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면 왜 저를 이렇게 피하는 걸까요? 그 말은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와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부는 그날 밤이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수였지. 우리는 절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됐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던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어. 내가 어떻게 느꼈든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사이야.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저 역시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가 요즘 좀 이상하더라.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아. 형부랑 무슨 얘기 나눈 거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 뭐, 딱히 얘기한 건 없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잠들지 못한 채로 민지와의 대화와 아내의 말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저를 흔들어 보고 싶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제 삶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지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형부, 나 언니한테 말할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녀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관계를 유지하며 느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제발 그만해. 그렇게 하면 너도 힘들어질 거야. 우리 그냥 여기서 멈추자.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부는 그냥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형부는 잊은 척하면서 평범하게 살면 끝나는 거고. 그 말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지가 정말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저는 제 가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그녀가 감정을 놓지 못한다면 저는 끝없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 갇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지와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부는 그냥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녀가 이 관계를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외면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아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지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지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 그것도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만 저는 아무런 반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좋지. 민지도 좋아하겠네.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내 속은 이미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주말, 약속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집에 들어섰고 아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민지가 조용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부, 저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언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형부는 괜찮아요? 저는 당황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그만하자. 더 이상 언급하지 말자고 했잖아. 우리 둘 다 실수였던 걸로 끝내야 해.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형부는 계속 저만 조용히 있길 바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내내 저는 민지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내와 웃으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꺼낼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순간도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가 집을 떠난 뒤에도 저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진수 씨, 요즘 민지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걱정일 수도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그냥 요즘 일이 힘든가 보지. 별일 아닐 거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인 말투였습니다. 형부, 우리 이렇게 지내다가는 결국 다 터질 거예요. 차라리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제발 그만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밖에 없을 거야.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늘 자신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녀의 말은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확고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민지가 정말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리면 제 삶은 어떻게 될까? 제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아내와 딸은 저를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설득할 방법도 그녀의 마음을 바꿀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갑작스럽게 집 근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형부, 저 지금 형부 집 앞이에요. 나와 주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울먹이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 관계를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여기서 끝내야 해. 너도 알잖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모두 다 무너질 거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부 말대로 그냥 끝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고 저는 그녀가 정말로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지와의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한 채 이 관계가 남긴 흔적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지가 집 앞까지 찾아왔던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녀가 제 삶에 남긴 흔적은 제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나눴던 대화,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부는 그냥 나 혼자 감당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나를 저주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불러 앉히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 씨, 민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눈치챘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민지를 걱정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겠어? 그냥 요즘 많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민지가 워낙 예민하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분명히 떨림이 묻어 있었고 아내는 그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민지가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부, 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언니한테 다 얘기할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무너져. 제발 생각 좀 해봐.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는 늘 자기만 생각해요. 저한테는 형부랑 그날의 일이 제 삶 전체를 흔들 만큼 큰 일이었어요. 근데 형부는 그냥 잊으라고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를 찔렀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모든 고통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내 삶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고민했습니다. 민지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버릴까? 아니면 단순히 나를 흔들려는 걸까? 어떤 경우든 나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민지와 따로 만났던 날, 집에 돌아온 아내의 표정은 차갑고도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수 씨, 민지가 한 말 사실이야? 당신이 민지랑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무슨 말을 한 거야?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수 씨의 눈을 보면 알아. 민지가 울면서 얘기했어. 당신이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걸 다 말했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진수 씨,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당신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걸 어떻게 용서해? 그날 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당분간 나를 찾지 말아줘.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집안은 텅 비었고 나는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지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부는 그냥 나만 감당하게 바라죠. 그녀는 끝내 나를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내 삶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폭풍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가정과 인간관계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남성분들, 구독 버튼 누르기가 귀찮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 썰라디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